현직 세종시 교육감인 이 최교진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최 후보자가요, 2년 전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이 평일 집회에 교사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또 교육부 방침을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관할 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집회 선동행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런 경고. 이거 무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 교육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지금 실정법을 위반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근거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건 상당히 그러니까요? 부적절하죠. 그러나 예.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네. 교사들이 왜 이 지금 연차를 내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했느냐.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7월 달인가요? 있었던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 때문에 빚었던 문제였거든요. 예. 당시 이 갑질하는 학부모의 여러 가지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서 서희초등학교의 한 선생님이 억울하게 목숨을 거뒀고 거기에 대해서 이 교사들이 교육부를 비롯한 당국의 뭐랄까요, 교권 확립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마침 49제가 되는 그날 집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시 그러니까 이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최교진 당시 세종시 교육감뿐만 아니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소위 진보 교육감들 8명이 전부 다 똑같은 입장을 취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것이 저는 뭐 잘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선출직 이 공직자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신념 그리고 교육에 대한 방향 그리고 또 당국의 이 교육 당국의 부적절한 이 대응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그 정치적 책임의 경중을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짧게 개인의 정치적 의견보다 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교육을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 그러면 앞으로 법에 따라 하고 하는데 밑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쭉 그 한 사건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최 후보자는요, 과거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법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도 있었고, 또 조국 전 대표는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유도 했었습니다. 화면에 좀 보고 계십니다만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고 안희정 전 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아서 복역을 했는데 이들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교육감이자 지금 교육부 수장이 될 사람이에요. 지명될 사람. 이런 정치적 견해 좀 과도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사실 참 저는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네.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인물이 없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진숙 전 이 후보도 그렇고요. 네. 지금 최교진 후보도 그렇고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육에 있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굴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래도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교육 문제에서만 열정 네네. 이것만큼은 많았기 때문에 산업화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교조가 이제 이 교육 현장을 장악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거의 형용화시키다 되다시피 하니까요. 예. 실제로 경쟁력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뭐 교육에서 어떤 장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도했던 분입니다. 자, 뭐 딴 걸 떠나서 정책 입장을 떠나서 그러니까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과연 그러면 이분이 대한민국 교육을 뭐 서울대 10개 만든다고요? 서울대 10개 어떻게 만듭니까? 한 개 있는 서울대도 지금 제대로 못해서 난리인데 10개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자,
결국은 지금 교육의 방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경쟁력을 빨리 높여서 지금 중국 한번 보십시오. 1년에 지금 나오는 이공대 졸업자 수가 뭐 수백만 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는 지금 잘하면 다 의대 가고 전부 다 이공대는 몇십만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AI 인력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저 중국이 산업을 굉장히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네네.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다 해외로 교수들 가버립니다. 아. 그냥 연봉이 적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평등화해서 다 될까요? 연봉 이렇게 다 평준화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질을 정말 담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좀 비전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논란으로 교육부 장관을 또 한 번 이렇게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우리 교육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하신 게 정치권을 뛰더라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뭐 비전도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깐깐하게 봤다라고 하지만 이게 깐깐하게 본 거 맞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서 아직 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다른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네네. 부분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이 질문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선의 세종시 교육감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유초등등 교육에 대한 이 방향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실무 경험은 매우 풍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좀 전에 저는 그 이현정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어쩌다가 이공계가 천시되고 다들 공부 좀 한다 하면은 의대로만 가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에 전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 후보자가 갖고 있는 나름의 정책적 비전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까지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바꿀지를 좀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